네, 급등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들어왔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급락 나온 테마주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락 나온 테마주들이 3개입니다. 접종 테마주, 인테리어 테마주, 저출산 테마주.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일단은 저는 오늘 퍼클에서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사실 접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접종이 어떻게 보면 1차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가야 될 자리에서 미국이 접종을 했죠. 그리고 뉴욕 병원 간호사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얘기는 일단은 지금은 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들 조금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신신제약, 삼성제약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끝났다냐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국내 백신 접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진짜 재료겠고요. 2월 3월 날 2월이나 3월에 국내 백신이 접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보셔다시피 국내 백신은 2월에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물론 밀려서 3월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맞는다. 그렇다면 조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은 대략 저는 바닥은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빠른 추격 매수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익절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우메디칼이 5일선을 지켰기 때문에 내일 한번 슈팅 나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가야 될 자리가 미국 접종에서 가야 되는 자리인데 안 갔으니까 일단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빼주시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어찌됐든 간에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그리고 조정폭은 보통 21선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또는 21선까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21선까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 얘기는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테리어 테마주. 오늘 인테리어 테마주 NX와 벽산 그리고 하츠가 있었습니다. NX가 장중에 상을 말고 풀렸고요. 벽산과 하츠도 긴 윗꼬리봉을 내줬습니다. 다행히도 이 종목이 둘 다 하츠나 벽산 둘 다 5일선을 깨지 않은 모습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재료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충분히 터져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테마주는 테마가 정확히 두 개가 껴 있습니다. 코로나발 집콕 수혜와 정부 공공임대 240만호 내용이겠고요. 사실 두 번째 재료가 훨씬 더 강하죠. 코로나발 집콕 수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끝나면 땡긴 이슈겠지만 정부 공공임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강한 재료고, 뉴스를 간단하게 보시죠. 뉴스를 봤을 때 인테리어, 이 코로나발로 인테리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 거는 우리가 뉴스를 계속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 부분이 중요한데, 공공임대를 왜 나왔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정부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재정 정책과 민심 잡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주문했다라는 포인트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집값을 올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풀어야 되겠고, 그것을 이제 말을 했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실제로 정부의 의지가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은 일단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정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종목들 아직은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윗꼬리가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소형주만 보셔서 그런데 시디즈 같은 종목도 오늘 올랐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나마 좀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인데 3천억짜리 우상향 중이고, 또 KCC 글라스, KCC 자회사고요. 이것도 홈 인테리어 관련을 합니다. 3천억대이고 이것도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테마주들의 전반적인 섹터는 좋다. 다만 오늘 오른 종목들은 테마주로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메꿔준다. 근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코로나발 집콕 수혜, 이것은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나오는 이슈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거는 뭐가 나오면 중요하냐? 집값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집값 잡으려고 공공임대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 21선을 기준 라인으로 잡고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관련주는 아가방 컴퍼니와 또 제로투세븐이 있고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5일선, 21선 타고 가는 종목이고, 아가방 컴퍼니가 조금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게 시총이 더 싸요. 제가 그리고 이 종목을 계속 보는 이유는 정부의 민심 잡기 정책이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층에 대해서 지지율을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너네들 마음 놓고 결혼해도 된다는 식을 해줘야 되는 게 되겠고요. 다만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이 기사 안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196조를 투입한다고 하죠. 그럼 대략 5년 동안 1년에 대략 30조에서 40조 정도를 투자하는 건데, 과거를 봤을 때가 중요합니다. 과거 대비 얼만큼 늘어났냐인데, 과거에 15년간 180조를 썼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13조 정도, 16조 정도 쓴 거죠. 연간 16조 정도 썼는데, 요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45조 정도를 씁니다. 이 얘기는 거의 3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저출산 그 정책보다 아주 강하게 들어간 건데도 불구하고 뭐 주도적인 테마도 아니고 또 홍남기가 말한 거다 보니까 뭐 정세균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으면 그냥 떡상을 했을 텐데,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다시 이야기 나오면 갈 수 있을 만큼 큰 재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어떨 때 또 부각이 됩니까? 바로 중국 산하 제한이라든지 각국이 지금 이 코로나발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국내 이슈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또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목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 매매, 테마주 매매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테마주 매매는 실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는 실체보다 더 과대하게 거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대한과학이라는 종목 굉장히 세게 밀었던 종목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9월 초입니다. 이 구간에서 7,500원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벌써 3만원까지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결국은 화이자에 냉동고가 필요한 게 말이 됐고 그래서 갔죠. 하지만 이 종목이 팔아봐야 얼마큼 팔겠습니까? 지금 시총 이만큼 올라가는 것은 사실 약간 거품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테마주 매매에서는 그 거품을 먹기 위해서 테마주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 매매에서 저는 항상 5일선과 21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답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다만 제가 제 경험상 또 이 차트의 흐름상 급등 테마주들은 61선, 120선을 지키면서 가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빠른 단기간 안에 뭐 6개월, 5개월 안에 10배가 가야 되고 5배가 가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60선, 120선까지 차트가 깨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급등주만 할 거니까, 빠르게 올릴 종목만 할 거니까 5일선, 21선만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제일 좋은 사례가 바로 대한과학입니다. 그래서 대한과학을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부터 움직였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61선까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많이 조정받아야 21선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5일선 위에서 계속 놀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21선, 21선, 5일선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왜냐? 우리는 5일선, 21선을 훼손하는 종목을 들고 갈 필요가 없죠. 왜냐면 61선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추세가 아예 꺾였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5일선, 21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불어 거래량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대한과학 말고도 정말 많은 종목을 예시로 들 수 있겠지만 대한과학을 얘기로 듣는 이유는 워낙 뭐 이게 정석적으로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중요한 것은 자기 시총 또는 유통 물량이 얼마나 터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얘기는 계속 누군가가 비싼 가격에 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손바뀜이라는 내용이고,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서 또는 매수 라인으로서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한가격 사례를 보시면 최근에 너무 많이 터져서 그런데, 지금 이제 초기 9월 초에 보시면 이때만 해도 대한가격의 시총은 5,500억대입니다. 500억대에서 500억 이상 거래량 터진 게 바로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500억 위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 시총만큼 누군가가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구간에 샀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라인대에 평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평단 밑으로 빠지면은 추매를 하든지 아니면 손절을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절을 하게 돼서 21선을 깨지게 되면 우리는 이 종목을 안 보면 된다. 다만 21선을 지킨다? 그러면은 계속 매수세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을 다 보시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세우메디칼을 간단하게 보시면 세우메디칼도 시총이 3,400억이지만 사실 이 종목이 맨 처음 시작한 것은 1,500억대였습니다. 한 700억대죠. 그래서 이때 막 1,000억씩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이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있었고 평단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 안 깨고 20일선 안 깨니까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슈팅이 나고, 이제는 조금씩 만약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21선에서 한번 잡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고, 인테리어 테마주 NX 같은 거 한번 보실까요? NX 보시면 이런 종목들 오늘 거래량 터진 거래량은 798억입니다. 근데 이 NX가 오늘 시총이 처음 시작 시총이 668억. 이 얘기는 NX의 시총만큼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바로 이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린 사람들이 처할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쭉 빠지면은 여기서 손절을 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절이 손절을 불러서 5일선은 깨는 게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5일선 손절을 하면 되는 거겠고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이렇게 하다가 빠지다가 5일선을 지키고 반등이 나온다 라면 우리는 뭘 하면 된가요? 5일선 반등 나왔네, 그럼 홀딩하면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제로투세븐, 저는 제로투세븐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이런 걸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어떤 행동이 나왔나요? 어떤 포인트가 나왔나요? 이때 그 중국 산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제로투세븐이 시총이 1,700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1월 25일 날 700억이 터졌습니다. 대략 유통 물량 정도가 터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행동이 나왔죠? 어떤 모습이 나왔죠? 5일선과 21선을 지키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였다는 거고, 오늘 좀 거래량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5일선이 훼손하거나 21선이 훼손하면 손절을 하라고 한 거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뜬 종목이라면 5일선을 지키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겠죠.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고 21선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고 60선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차피 60선과 120선은 안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얘는 조금 더 추매를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21선까지 밀렸다 이러면 이제 좀 손절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급등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급등 테마주라고 제가 사는 날 바로 상한가를 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트 매매를 꼭 같이 보셔야 되고, 그러한 근거로서 또는 어떤 제 경험적 논리로서 5일선, 21선 매매를 추천드리고, 또 거래량 터진 종목에서 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